아기 태명은 무엇인가요? 또복이요. 왜 또복이라고 지으셨나요? 첫째 태명이 은복이어가지고 그냥 둘째는 또복이라고 지었어요. 첫 아기는 왜 문복이라고 지으셨어요, 그러면? 첫째 남편 이름에 은이랑 제 별명에 복이라는 별명이 있어가지고 그거랑 같이 따서 은복이 이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둘째는 그냥 첫째가 문복이니까 그냥 둘째라는 의미로. 네. 첫째도 좀 일찍 나셨네요, 보니까. 네. 2.67, 7. 8kg. 네. 근데 이번에도 좀 일찍 한 열흘 이상 나시긴 했는데 크기가 꽤 커서 네. 3.67kg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첫 아기 날 때에 비해서는 더 힘들진 않던가요? 좀 더 힘들었어요. 일단 임신 기간도 무겁기도 했고, 태어날 때도 나올 때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꽉 네. 묶이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 네. 거죠? 딱 나올 때도 묵직한 게 이번엔 나오고, 전에는 크게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첫째 때는 뭐 별 특별한 거 없이 출혈이나 뭐 난산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순탄하게 출산하셨나 봐요. 네, 그때는 출산에는 되게 좀 순산했던 것 같아요, 나름. 아기도 아무래도 크지 않고 덕분에 체구도 적지 않아서 네. 당연히 쉽게 나신다는데 사실 3.67kg이면 체구가 작은 분들은 난산이 되기 쉬운 수준이에요. 당연히 둘째라서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고 출산하신 거죠. 병원에 9시 10분에 와가지고 12시 1시 39분. 네. 한 4시간 정도 걸렸네요. 네. 이 정도면 뭐 오래 고생하신 건 아니에요. 자, 소감은 어떠신가요? 나보니까. 그래도 좀 걱정 많이 했는데, 이제 혈압도 높고 아기도 커가지고, 그래도 다 건강하게 나와서 너무 좀 기분도 좋고 후련한 것 같아요. 사실 유도분만 해서 이렇게 4시간 만에 낳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제 둘째기도 하고, 자궁이 이미 충분히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오래 안 걸린 편인데, 보통 아침에 약을 쓰면은 저녁 늦게쯤 출산을 하거나 아니면 진행이 안 돼서 수술을 하게 되거나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초산모들 유도분만은 사실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저희는. 아까 분은 네. 뭐 아기 딱 옆에서 나오는 배에 걸러 넣는 거 봤을 때 네. 느낌이 호닥이랑 비교해서 좀 뭐, 사실 첫째 때는 이제 다른 병원에서 출산을 하다 보니까 네. 그 출산 이제 과정이 남편이 직전에 이제 남편이 나가 있다가 출산이 된 다음에 이제 제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과정을 다 보지는 못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완전한 과정을 이제 둘째 태어나는 걸 다 보다 보니까 조금 좀 뭉클하기도 하고 좀 감격스러운 느낌도 있고 느낌이 첫 아기 때랑 좀 다른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런 게 있죠. 직접 앞에서 이제 보면은 그 네. 고생하는 과정도 다 보고 또 아기도 나왔을 때 그 뭐 피 묻어서 나온 것도 보고 그러면 그만큼 더 정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울컥해가지고 이렇게 좀 감정이 북받치는 분들도 종종 있던데 네. 그 정도는 아니었나 봐요. 좀 눈물이 조금 없는 편이어서 티. 셋째는 뭐 따로 계획이 있지는 않죠. 원래 둘째까지는 출산하려고 계획을 하셨나 보죠, 처음부터? 네, 그래서 첫째 낳고 사실 조금 할만한데? 약간 이 생각을 해서 둘째까지는 계획을 했는데, 둘째 낳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없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째도 여자아기고 둘째도 지금 여자아기라 딸만 둘을 두셨잖아요. 네, 뭐 아들 한 명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같은 건 혹시 없나요?
장점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나은 장점은 아니고 딸 둘을 예쁘게 키워봐야죠 뭐. 옛날 어르신분들은 아들은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부모님들이 혹시 그런 쪽은 아니신가요? 근데 그렇게 따로 말씀하시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약간은 양가 부모님이 다 약간은 아쉬워하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딸이 있으니까 아들도 한 번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는 아니지만 느낌은 이왕이면 네. 아들 이렇게 출산하고 나서 어느 분에게 가장 먼저 소식을 알려드렸나요? 부모님한테 제일 먼저 연락드렸던 것 같아요. 그럼 이 영상도 아마 부모님께서 보실 것 같은데 네, 뭐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 없어요 부모님께? 부모님께요. 지금 첫째도 잘 봐주시고 계셔가지고 되게 죄송한 마음도 엄청 많이 들고 감사한 마음도 많이 들고 항상 출산할 때마다 부모님한테 좀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더 애기 키울 때도 들지만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생각 말씀도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럼 앞으로 육아하시면서도 부모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시겠네요. 네, 그래도 같이 서울에 지내고 계셔가지고 첫째도 사실 좀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래서 둘째도 되게 좋아해 주셔서 좀 더 감사하죠. 그래 요새 독방 육아라고 하는 말이 유행이던데 육아에 같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또 특히 부모님들은 경험도 많으신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이 가까이 계시다는 건 좀 다행스러운 일이죠. 남편분은 뭐 육아에 대해서 좀 참여해서 내가 같이 함께 해보겠다든가 뭐 이런 저도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저도 첫째 때도 많이 이제 그냥 평균 이상은 했다고 생각하는데 둘째 때는 이제 저도 같이 7월부터 휴직을 들어가서 같이 키우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좀 기대되는 것도 있고 걱정되는 것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육아휴직을 네. 따로 받으셨나 보죠? 예 맞습니다. 육아휴직을 주는 직장이 남편들의 경우에 그 많이 있나요? 주변에 봤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네. 산모부는 많이 주는 게 법적으로도 뭐 1년 정도 그런 게 있지만 예. 1년 정도. 예. 남편분들 육아휴직 받으시는 분들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요즘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국가적으로 위기라고 하는데 두 아이를 낳으셨으니까 낳은 입장에서 출산을 안 하는 뭐 결혼했지만 안 하거나 아예 결혼 안 하는 분들을 보시면 뭐 조언해주고 싶은 말씀 같은 거 없으신가요? 주변에 친구분들 중에 다 결혼해서 출산하신 분들만 있어요? 결혼을 안 했거나 결혼했지만 출산 안 하는 분들 없어요? 있어요. 그 친구한테 이제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고 물론 출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개인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강요할 수는 없는 거지만 친한 친구라서 내가 솔직한 내 마음을 의견을 얘기해 주시는 사이라면 뭐라고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사실 아기를 낳지 않고 지내는 것도 그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고 아기를 낳고 기르고 육아도 해보는 것도 참 각자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아기를 낳고 웃을 일이 훨씬 많아지는 것 같아요. 못하는 일도 많아지고 못하는 일도 많아지지만 그래도 뭔가 웃을 일도 많고 그냥 마냥 행복한 일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거 보면 한번 친구들한테도 그냥 이유 없이 애기가 싫어서 이런 이유라면 한 번쯤은 도전해볼 만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 애기 한 명 정도만 키워봐도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얘기를 조금 해주고 싶긴 해요. 그럼 같이 애기 키워보자. 조금 더 크면은 애들도 이제 자기들끼리 놀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도 더 같이 놀 수도 있지 않냐. 부부끼리도, 가족끼리도.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산을 해서 아이를 키운 분들하고 출산을 안 해서 아이가 없이 지내는 분들하고는 관심사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화의 주제가 달라지니까 좀
뭐랄까 좀 이렇게 좀 서먹서먹해진다 그러나 결혼해서 출산한 분들끼리 친구들끼리 만나게 되고 이제 뭐 결혼 안 한 친구들 또 출산 안 한 분들끼리 또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되니까 친한 친구라면 계속 오랫동안 같은 주제 가지고 키워가면서 서로 정보도 주고 네. 공감도 하고 이렇게 하는 점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그 뭐 아이를 낳아서 좋다는 것보다 같은 네. 공통의 관심사가 있으니까. 아까보다 말이 별로 없으신 편인가 봐요. 네, 많지는 않은 편. 네. 아, 그럼 두 분 만나실 때도 산모께서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좀 리드하고 이런 편이었나요? 어떤 편이었어요? 제가 더 적극적으로. 말이 별로 없고 이렇게 소극적이신 거 아니에요? 네. 아, 말만 없으신 거예요? 적극적인 스타일이신데. 저한테 직접 물어보면은 되게 잘 대답하는 편인데 이제 와이프한테 아, 좀- 질문의 방향이 적극적으로 대시하고 이렇게 리드하는 스타일인데 네. 질문 내용이 산모 거라서 네, 주로 네. 이게 없었다고요? 그래, 그러면 여쭤볼게요. 그 저출산이 문제라고 하는데 뭐를 해결해 주면 출산율이 좀 올라갈까요? 뭐 내가 요구하는 걸 정부에서 만약에 이 사회가 들어준다라고 하면 네. 어떤 점을 들어주면은 이게 저출산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과제가 좀 해소가 될까요? 그래도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이제 가장 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떻게든 좀 지원해주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이제 결혼도 하고 아기 낳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출산을 하는 것도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그냥 자기 DNA를 어쨌든 널리 퍼뜨리려는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하는데 인류가 이렇게까지 발전해온 것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이제 정책적으로 잘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과거에는 이제 남자 혼자서 벌어도 충분히 가정을 유지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같이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어려질 정도로 뭐 교육비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로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큰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저희가 사실 첫째는 물론 다른 병원이었지만 첫째 출산할 때도 그 모자동실 하는 병원을 조금 알아봤었는데 그 모자동실 하는 조리원이라든지 병원이 서울에는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병원 사실 선택할 때도 와이프 친구가 이제 이 병원에서 출산을 해서 추천을 받아오게 됐는데 그런 부분들 찾아보니까 이제 모자동실 같은 것들도 잘 돼 있고 그리고 산모랑 이제 태아 위주로 이렇게 선생님께서 이렇게 진행해 주시는 게 저는 가장 마음에 들어서 이제 여기 병원에서 다니면서도 그 부분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첫째도 병원에서 있었고 저희가 키우긴 했지만 이게 병원하고 조리원 동안에 이제 사실 대부분 저희가 본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막 태변을 본다던가 그런 것들을 사실 첫째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또 경험하게 되니까 좀 새로운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좋은 건 알겠는데 처음부터 하기에는 좀 꺼려지는 게 무통분만이고 또 모자동실인 것 같은데 어쨌든 좋은 점을 보시고 잘 선택을 하셨네요. 어쨌든 저로서는 한 분이라도 더 오셔서 출산해주고 순산해주시면 좋은 일이니까요. 그리고 사실 무통분만도 이제 제가 와이프가 첫째 때는 이제 무통분만을 했었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사실 둘째를 더 편하게 낳은 것 같아서 그래서 덜 힘들어 훨씬 더 제가. 힘들었거든요. 무통분만 하는 것보다도 예, 안 하고 무통분만 때는 중간에 이제 이거 정말 안 되겠다 제왕할래라고 이제 저한테 말했는데 그때 이제 간호사 선생님 오셨을 때가 이제 다 거의 직전 이제 나오기 직전이니까 이제 그때 선생님 오셔가지고 진행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되게 힘든 것처럼 보였었는데 사실 이번에는 힘주기도 거의 한 2번 정도 하고 끝나고 되게- 이렇게 그때는 얼굴에 핏줄도 다 터졌었는데 그래요. 그래가지고 되게 이번에 둘째는 무통 안 해도 잘한 것처럼 보였는데 아니라고 너무 힘들었다고 말을 해가지고 사실 그 네, 깜짝 놀랐습니다. 출산의 고통은 사실 지금 무통 없는 게 사실 정말 더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후에
지금 회복하는 거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막 뭐 손발이 붓거나 그때는 돌아보면서 막 발발발 떨면서 오고 그래서 막 엄청 어지러워서 한동안 걷지 못하고 그랬는데 이게 뭐 그것 때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회복이 되게 빠르다고 둘째인데도 불구하고 더 빠르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그때 고통은 그냥 다 한꺼번에 끝났나? 약간 이 생각도 들었어요. 그 둘째는 원래 이제 진통 과정이 좀 짧기도 하고 그래서 그만큼 좀 육체적으로 덜 이제 소진이 된달까 그래서 좀 회복이 어느 정도 빠른 편이긴 해요. 그리고 이제 의학적 개입을 가급적 하지 않고 자연적인 과정에 따라서 이제 출산이 되면 훨씬 더 좋죠. 물론 유도분만도 그런 점에서는 안 하는 것이 좋긴 한데 뭐 혈압 때문에 또 아기도 크고 해서 어쩔 수 없었지만 그래서 이렇게 둘째는 원래도 회복이 빠르고 또 이렇게 무통 마취하면 이제 힘을 줘야 될 타이밍도 잘 모르고 이제 운동신경도 일부 마취가 돼가지고 그 힘주기도 훨씬 더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이제 수술률도 좀 높고 회복도 좀 더디고 그런 점이 있어요. 산모가 워낙 이제 건강하면 빨리 또 회복이 되는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와서 오셔서 출산까지 순산까지 해주시고 또 인터뷰도 얼굴도 드러내고 하는 거라서 좀 쑥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아서 출산하신 분들이 모두 다 인터뷰 영상을 찍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한 10명 중에 한 2분 정도, 두세 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게 잘 집에서 조리하신다 그랬죠? 네. 조리 잘 하시고 두 아이 잘 예쁘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